월 3,500씩 나오던 사업을 그만둔 거예요. 왜 그랬을까요? 사업을 잘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경우 밖을 보세요. 요즘 뭐가 뜬대? 뭐가 돈 된대? 누가 돈 벌었대? 누구 찾아가야 돼? 이런 식으로 해요. 근데 그렇게 해도 결과는 잘 안 돼요. 왜 그럴까요? 내가 아니니까요. 저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. 사업도 결국 나한테서 출발해야 되는데 밖에서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. 돈 되는 아이템, 남의 성공 방식, 유행하는 모델. 근데 그 사람이 됐다고 해서 내가 되는 보장은 없어요. 나를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. 저는 제가 돈을 좋아하는 건 줄 알았어요. 근데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. 돈만 막 벌면 뭐든지 다 돼, 이게 아니라 전 사람이 진짜로 바뀔 때 그때 되게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. 이미 수강한 지가 3년, 4년 됐는데도 감사했다고 전화 주시는 분,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주시는 분, 이런 분들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. 그게 저를 움직이고 계속하게 하는 핵심이더라고요. 근데 누구나 다 저랑 같진 않잖아요. 어떤 사람은 돈이 되면 뭐든지 해요,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. 제가 한 5년 전쯤에 되게 그 당시에 유명했던 분한테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어요. 1시간에 150만 원인데 이분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이 되면 다 아는 스타일이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런 결이 아니잖아요. 근데 제가 그때 월 3,500만 원 정도 벌던 일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. 아니 3,500만 원 버는 걸 왜 그만둬요? 뇌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에는 돈 나오는 걸 그만두는 건 뇌가 이상하다, 이건가 봐요.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. 왜냐면 저는 그 당시 어학연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원래도 영어 강사가 아니에요. 판을 짜주는 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영어의 뭐 패턴 몇 개를 알려주고 기술을 알려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아예 설계를 해줬어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. 어떤 사람이 한국 요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나중에 꿈이 음식점 사장님이에요. 그럼 그 사람한테 쿠킹 클래스를 열게 하는 거예요. 외국인들한테. 이제 일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. 쿠킹 클래스를 열려면요, 외국인들한테 먼저 내가 연락을 돌려야 되죠. 그리고 사람들이 왔어요. 그럼 영어로 설명을 해야 되죠.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밥 먹고 나서 막 또 소셜 타임이 있을 거니 그때 또 프리토킹도 해야 돼요. 그럼 이거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닌가요? 내가 호스트가 됐는데 내가 오세요 초대해놓고 내가 이럴 순 없잖아요.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. 전 이런 식으로 각자한테 맞게끔 세팅을 해줬어요. 이런 식으로 각자한테 맞는 걸 짜줘서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빠지게끔 해줬던 거예요. 이걸 잘 따라했던 사람들은 어학연수를 안 가고 한국에서 해도 정말 잘했어요. 그러니까 어학연수에 쓸 돈 몇 천만 원을 아꼈죠.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.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영어 공부 하나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? 라고 하는 거예요. 마케팅도 해줘, 세일즈도 해줘. 사실 어려운 거예요. 근데 이걸 그때 잘 배운 사람들은 뒤에 편하겠죠.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수동적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, 힘들다,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,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제가 듣는 거예요. 대표님,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면서 왜 그냥 놔두세요? 이러는 거예요. 전 고생이 별 고생이 아니기 때문에 해야 할 고생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놔뒀는데 그걸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. 근데 그걸 제가 해결하면 제 실력만 늘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놔뒀는데 그거에 또 분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세 번째는 성인들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했고 자기가 성과까지 잘 냈어요. 그럼 다 한 거잖아요. 근데 돈이 필요한 부모가 와서 여기서 막 깽판을 치는 거예요. 그 성인의 아빠가 와서 막 이상한 난동을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. 자, 이거는 제가 구조를 잘못 만든 거예요.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영어에 더 이상 관심도 없었어요. 어렸을 때나 제가 영어를 빨리 잘하고 싶었고 중국어를 빨리 잘하고 싶었지, 자꾸 이런 얘기 듣고 막 힘들고 이러니까 제가 별로 관심도 없는 영어를 이들하고 계속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. 그리고 이 구조가 좀 제가 잘 못 짜놓은 거죠. 첫 번째 사업이었으니까. 그래서 제가 나 이게 사업이면 안 할래 하고 접었던 거예요. 근데 이 얘기를 듣고 그분은 3,500만 원 나오는 거를 버리냐, 뇌가 어떻게 되냐,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이거였어요. 3,500 번다고 병나면서 해야 되나요?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,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누군지가 정확해야 사업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던 무기가 영어, 중국어 이런 거였기 때문에 어학연수를 빨리 잘하는 걸 알려드린 것 뿐이지, 저는 사실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더 돈을 잘 벌고 싶고 애쓰는 사람들 돕는 게 더 좋았던 사람이에요.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. 그 당시엔 그걸 모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대학생들을 도왔던 건데 대학생들한테는 이게 너무 버거웠던 거겠죠. 그러니까 저도 경험을 통해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된 거지, 그때는 그런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. 그러니까 힘들었죠. 제가 알려드린 건 차별화, 마케팅, 세일즈 이런 건데, 이거는 사실은 진짜로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이 해야지 더 시너지가 나지, 지금 뭐 어학연수 하나 가겠다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까지 하면 사실 버거운 게 맞겠죠.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해오면서 제 정체성을 파악했던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, 나를 잘 알면 뭐 요즘 아이템 뭐야, 어떤 게 돈돼, 누구한테 배워야 돼,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정확하게 아시면 사업을 되게 재밌게 할 수 있고 좀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실 수 있다.
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사업은 사실 마라톤이잖아요. 그래서 내가 아닌 방식으로 그냥 요즘 돈 되는데 이렇게 따라가면은 전 지치기가 쉬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업을 잘하고 싶고 돈을 잘 벌고 싶으신 분이라면 아이템 분석, 시장 분석 이거보다 자기 분석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쓰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